제 아내는 저보다 10살 어린 28이고요. 이른 나이에 시집을 와 5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반까지는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긴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알콩달콩 새 가정을 꾸렸지요. 그런데 요즘 전 제 아내 때문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불면증이 심해진 아내는 잘 먹지도 못하더니 한 달 사이 5kg이나 빠지더군요. 사실 남 부끄러워서 얘긴 못했지만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두고 말이지요. 본인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시부모와의 갈등이라고 하네요. 또 시부모 편드는 제가 꼴 보기 싫다고도 하더군요. 처음에 저는 맞벌이하는 부부도 많은데 집에서 두 아이 키우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드냐고 타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밝았던 아내가 이렇게 심한 우울증에 걸린 것도 괴롭고요. 그렇다고 부모님은 바뀔 것 같지 않고 처가에서 멀쩡하던 딸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병에 걸렸냐고 노발대발 하십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던 산후 우울증 또 혹은 육아 우울증 뭐 비슷한 것과 연관되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세대 차이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고, 이 젊은 아내, 나이 어린 아내가 왔다 그러면 이 나이 많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 노력이 뭐 더 필요하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 연애를 할 때는 별도 달도 따질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결혼만 하고 나면 잡은 물고기 떡밥 주냐 그러고 입 닦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분들이 남편도 행복해야 되고 아내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뒤로 하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개인적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런데다가 뭐 시집이 되게 볼 때 이런 부분의 경우를 보면 너무 이제 보수적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당연히 너는 시집 잘 왔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은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방치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냥 등뜨르기여서.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만물의 영웅인 우리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공감을 하면서 그 하고 싶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자제하고 오직 아이와 어떤 살림살이에 전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는 그보다 더 하고 살았는데 네가 그걸 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방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남편이 지금 잘 물어보셨어요. 아내를 진정 사랑하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사후 약방문처럼 일단 문제는 터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아내의 어떤 그런 삶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좀 공감해 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디 누군가에게 좀 일을 맡기더라도 둘이 밖에 산책도 좀 하고 때로는 여행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사찰 같은 데도 이렇게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 제3자를 통한 대화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스님들한테 이렇게 가서 눈만 껌뻑거려도 잘 들을 수 있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에게 네가 이런 게 이렇게 잘못한 거야. 막 이렇게 취임새를 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스님이 지시하는 대로 아유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제가 깨우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찍 소위 느끼지 못해서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고통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나를 좀 알아주는 부분이 그 분위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게 이제 치유가 되지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어떤 신경세포, 세로토닌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형태에서 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면 뭐 호르몬의 어떤 그런 영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생활 환경 속에서 와지는 어떤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부분이 삶의 환경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그 나이가 많은 어떤 그런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욕구 충족이 안 되지는 부분에서 와지는 부분이 경우가 이런 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응병여액이라고 병을 알았으면 치유가 가능한 거거든요. 남편이 지금 내 아내가
이런 심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50%의 약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네. 공감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정말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가 변한 걸 이해를 못 해주는 그 남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공감해 주는 것 자체가 치유의 반은 될 거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슬기롭게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뭔가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같은 부분도 이제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내가 오늘 아이를 볼 테니까 당신 오늘 방학이야.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보내볼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그런 제시 같은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은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그게 해보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수가 있고 코치가 있는데 너는 선수고 나는 코치야. 선수가 중요한 거지 뭐 코치야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이론적 부분이 배경을 만들지 않으면은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세상의 삶이듯이 어쨌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뭔가 스스로가 고쳐가려고 애를 쓰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행동으로 바로 나올 수는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받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네. 뭔가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은 뭘까요? 행복이에요. 행복은 물질도 아니고 다 물건도 아니에요. 오직 공감입니다. 네. 적어도 서로가 공감하고 당신이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역할. 그래서 남편에게 이루하는 말을 하되 정말 그 살얼음판 같은 세상에서 돈 벌어오느냐고 당신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또 집에서 살림 사는 아내에게 한순간도 자유가 없는 그 모진 세월을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당신 참 훌륭해 라고 말해줬을 때 거기에 비로소 행복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이요 공감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와.